네, 한미 양국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된 이번 사드 배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시간 김대영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기도 했지만 사드 한반도 전개가 전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미국 수송기로 일부가 옮겨왔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제 밤에 이제 한국에 전개한 예. 것은 이제 사드 시스템 가운데서도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발사대 2기가 들어온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들 사드 발사대 가지고는 사실 전체 사드 체계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제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또 발전 설비, 이 밖에 통제소라든가 이런 시스템들도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스커드 2R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4발씩이나 일본 쪽을 향해서 발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 양국이 현재의 그런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또 핵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량 살상무기 위협이 참 우리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온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참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전개 과정이 다소 빠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배경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김정남 암살 사건이라든가 VX 특히 그 국제적으로 용인이 될 수 없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이용해서 김정남을 암살했다든가 또한 이제 어제같이럼 대량의 미사일 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또 이렇게 일본 쪽을 향해서 발사한 등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그런 위협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또 사드 배치가 또 필요한 걸로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이 밖에 이제 부지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고 특히 중국이 사드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그 발사대 2대와 좀 일부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드 체계는 기본적으로 발사대 6기와 레이더 그리고 통제소와 그다음에 기타 시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발사대 6대가 한 개의 포대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이제 과거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제안을 했던 걸 보면은 발사대 3기로도 이제 레이더나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결합이 되면은 한 개의 포대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걸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드 전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나요?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발사대 2대가 들어왔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장비들이 계속 국내로 반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성주 골프장의 부지 기반 시설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사대나 이런 다른 것들은 큰 영향을 안 받지만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민감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레이더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또 기반 시설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사드 운용 요원들의 예를 들어서 숙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숙소 건립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성주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배치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약간 군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 초도 작전 운용이라든가 아니면 완전 작전까지 뭐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일단은 핵심은 사드 포대 장비들을 빨리 신속하게 이제 한반도로 전개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밖에 이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운용에 적합하게 이런 부지 조성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도 가동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내에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자산들과 연계해서 작전하는 운용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게 뭐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훈련을 진행하면서 차츰차츰 그 단계를 높여갈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드가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사실 기분이 안 좋은 국가가 있겠죠. 중국이라는 국가가 아무래도 이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이 사드로 인해서 반한 감정이 들끓고 있는데 추가적인 보복이 없을까 약간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추가적인 보복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이 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뭐 국가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도 이미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했고 중국 정부나 군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드가 일부 전개되었으니까 오히려 현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 한층 감정이 격양돼 있는 중국을 상대로 또 우리마저도 만약 감정이 격양된다면은 정말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현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시점에 중국이 그야말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누그러졌을 때 이성적으로 한번 또 대화를 시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떤 정도의 도발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도발의 뭐 수단은 뭐 예. 한도 끝도 없죠. 특히 이제 뭐 중국 정부가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은 사실 지금 보이지 않게 계속적인 제재에 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또한 중국 국민들 자체도 굉장히 좀 격양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런 제재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사실 군사적인 가능할까요? 군사적. 예. 뭐 가능성을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드 포대를 뭐 직접 타격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요. 예.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예.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서해라든가 서해 쪽에서 아니면은 남방 해역 쪽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갑자기 한다던가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사드 한반도 배치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사드 자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제시하실 분들이 또 많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난 1년간 그리고 앞서 몇 년간에도 끊임없이 이 얘기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또 심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을 뭐 다 막는 그런 만능 무기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최소한의 방어책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공군이나 또 주한 미군에서 운영 중인 이 패트리어트와 결합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 한반도에 다층 방어 체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주제로,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드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의 전략 자산이고 또한 우리 안보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황교안 대행에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을 것 같고요. 또한 미리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사전에 또 언질이 있었을 걸로 이렇게 예.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요. 추가적인 대형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커드 ER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4발씩이나 이제 일본을 향해서 발사를 했고요. 예. 아마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 또 그에 맞는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도발을 또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이 어제와 같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다던가 아니면은 사실상 지금 동계 훈련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뭐 서해상에서 갑자기 화력 시위를 보인다던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남겨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 사실 국내적으로 지금 탄핵 정국이고 또한 대선이라는 또 거대한 또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상대로 뭐 사이버전을 했을 경우에 또 국내에 또 불안이 또 증가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사드 문제 관련돼서 인터넷상에서도 여러 여론이 있고 또 예. 배치와 관련돼서도 또 여러 여론이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최근 또 인터넷상에서도 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걸 노려서 또 북한이 사이버 심리전을 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사일 이상의 위협, 핵실험이나 ICBM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모든 카드는 뭐 다 북한이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예. 특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데드라인입니다. 이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책만으로는 안 된다고 예.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선제 타격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아니면 예방 타격 얘기까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우리 군은 1, 2개월 내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이르면 4월에 이제 작전적으로 운용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군 전략에도 좀 변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이제 우리나라의 전개를 완벽하게 하게 되면은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탄도탄 방어 능력이 향상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는 이제 패트리어트 하나만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방어한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예. 이제는 그보다도 높은 고도에서 미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유격할 수 있는 사드 무기 체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전들이 또 새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탄도탄 방어 미사일 역량이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다 보니 전술핵 배치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술핵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 예를 들어 이제 냉전 시절 한반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전술핵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 뭐 일반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70년대 말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의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탑재한 그런 탄도탄 전략핵 잠수함들이 우리나라에 또 상주했던 적도 있었고요. 예. 이 밖에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에 또 핵탄두가 탑재된 적도 있었고 또 주한 미공군 기지에도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이 이제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물론 이제 뭐 상황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전술핵이 배치된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협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전술 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정들을 맺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준중거리 미사일 협정에는 사거리 이제 500km 이상에서 뭐 2,000km 미만의 이런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은 이런 탄도미사일에 장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는 나토의 전술핵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B-61 계열의 이제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전술 핵폭탄인데요. 예. 상당히 러시아가 이 전술핵을 가지고 이게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협정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예. 유럽 같은 경우 동유럽에도 여러 가지 이제 MD 미사일 방어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도 이 조약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만약에 한반도에 전술핵이 다시 배치됐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사드는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문제가 되지만은 전술핵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이제 미러 간의 문제로 이게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있는 사드와 관련돼서 중국과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은데 만약 전술핵이 정말 구체화되고 배치가 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만큼 틀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져봐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